자, 우리 EQ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죠. 하나는 자기의 감정 조절,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의 감정 조절. 그래서 우리의 감정을 잘 조절하기 위해서, 건강한 감정을 유지해 가기 위해서 우리들이 해야 될 것, 첫째는 사전 건강 관리. 그래서 먼저 상한 마음을 갖지 않도록 건강한 감정을, 마음을 유지하고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5가지 성품을 강화시키고 열심히 그것을 키워서 살아가라. 그러니까 그냥 막 열심히 사는 게 아니고 5가지 성품을 살아가는.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장애 요인을 제거해야 된다. 우리가 타락한 이후에는 타락한 성품이 있고, 또 그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있고, 그런 환경들이 있기 때문에 에덴 동산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의 욕구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장애 요인들이 생겨요. 그래서 그 장애 요인이 4가지. 첫째는 뭐예요? 죄성.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의 성품을 키워야 된다. 의의 성품을 키우는 운동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성령의 감동, 그리고 예수의 십자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습관, 잘못된 습관, 이걸 바꿔야 된다. 내 마음의 욕구가 아무리 잘하고 싶어도 늘 익숙한 습관이 그 사람을 주저앉혀요. 다시 원위치. 그래서 습관이라는 장애물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환경과 잘못된 정보. 살아가다 보면은 좋은 환경만 있는 게 아니라 어려운 환경도 만나고 실패의 환경도 만나고, 그래서 그런 환경들을 만날 때 병들죠. 이게. 왜 병이 드냐면은 그걸 극복을 못하기 때문에 병이 들어요. 극복을 하면 승리의 감정이 만들어지죠. 이게. 그 다음에 이제 4번째는 사람이에요. 부모, 또 친구, 이웃, 직장, 동료들. 그래서 그 사람들로부터 오는 장애 요인을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간을 대할 때는 항상 3가지 관점. 첫째는 맨 밑에 있는 5가지 성품에서 나오는 그 사람의 인간의 본능. 이게 잘 화형이 되면은 좋은 감정이 형성이 되고 좋은 삶이 나타나죠. 그런데 장애 요인들 때문에 상한 감정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리를 우리가 항상 익숙하게 기억을 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사람을 다루어가는 게 필요해요. 자, 그리고 이제 자기 감정 관리를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이제 관리를, 조절을 하고 관리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제 뭐가 필요합니까? 이제 좋은 관계를 평상시에 만들어 가는 게 필요하고, 아픈, 또 이상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일수록 아픈 상처가 많다. 그래서 그들과의 좋은 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것들을 가져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은 14장이죠. 네, 그래서 14장 상대방의 감정 관리하기. 두 번째는 좋은 대화법이에요. 이 대화법은 뭐 우리가 많이 이제 공부를 해왔어요. 그래도 많이 공부를 해왔어도 문제는 이 대화법을 얼마나 사용하고 있냐는 거예요. 네. 이게 사용하면 참 좋은데 사용을 안 하면 이게 다 별로 의미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좋은 우리가 이 대화법을 잘 이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다루어갈 때 대화가 미치는 영향이 커요. 뭐 내가 말 한마디 잘못하니까 상대방의 감정을 좋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뒤집어 놓는 이제 이런 경우도 생기고. 그래서 상대방의 감정을 잘 관리하기 하고 좋게 지내기 위해서는 대화법을 익숙하게, 그래서 좋은 대화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돼요. 그러면 상대방의 감정을 잘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자, 소통의 중요성.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이다. 어떤 문제라도 서로 충분한 소통이 이루어진다면 문제가 없다. 그런데 소통이 안 되면 작은 일도 큰 문제가 돼요. 인간관계가 힘들다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부분은 소통의 문제를 이야기를 해요. 세상의 모든 것은 소통을 해야 살 수 있도록 창조되어 있어요. 다 유기적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연결이 안 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뭐 지구도 혼자 독불장군처럼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태양계와 연결되어 있고, 태양계는 또 더 넓은 우주와 연결되어 있고, 또 결국 그 너머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또 연결되어 있고, 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건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는 소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소통. 만약에 식물 하나가 우리가 학교에서 자연 공부할 때 배웠습니다만은 태양이 햇빛을 비춰줘야 거기서 무슨 작용이 일어납니까? 예. 그런 작용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소통이 돼야 식물도 성장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모든 만물은 유기적 관계, 하늘, 땅, 바다, 그 중에 있는 모든 생물들은 소통을 해야 살 수가 있습니다. 물이 소통이 되지 않아 드나들지 않으면 이제 썩어요. 우리의 혈관도 소통이 안 돼서 막혀서 죽는 것이 뭐예요? 뭐 동맥경화, 예, 심근경색, 다 그런 게 이제 혈관이 잘 안 돌아다니는 거예요. 막혀 있는 거예요. 인간 관계도 역시 소통이 안 되면 관계가 죽는 거죠, 이게. 깨지고 삶이 망가져요. 그리고 소통을 하되 잘못된 소통을 하면 안 돼요. 잘못된 소통은 뭐예요? 상대방을 무시하고 자기 식대로 지시하고 명령하는 일방적인 소통.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런 문화가 있어요. 이런 문화. 하라면 하지. 뭔 말이 그렇게 많어. 이런 거. 이게 군대 문화. 이게 또 가정의 문화. 그러니까 이런 문화들이 결국은 나중에는 담을 쌓게 만들어요. 증오심을 만들어요. 예. 그러니까 더군다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개인의 권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강화되어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인격적 소통이 안 되면은 이제는 안 돼요, 이게. 부모와 자녀 간에 소통이 안 돼서 자녀들은 방황하고 부모는 속상해하고 이게 막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본래 인간은 이렇게 다 소통하게 돼 있다. 상처 주는 말, 폭력적인 말, 무시하는 말, 막 이런 말들은 이게 잘못된 소통이에요. 자기 입장만 주장하고 관철하려고 하는 것, 이런 것도, 네. 그러므로 서로 올바른 소통을 하는 방법을 훈련해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를 중심으로 성장해 왔기 때문에 자기 식대로 말하고 행동하려고 해요. 그러나 좋은 인간관계를 가지려고 하면 상대방을 생각하고 배려하고 상대방 중심의 소통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교육이 안 되면 인간이 그냥 괴물이 되는 거예요, 괴물. 죄성의 종로로 타는 인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죄성의 종이 돼서 살아가는 인간, 최악의 인간. 네, 그건 괴물이에요, 괴물. 그래서 문명이 발전할수록 그런 문명의 리더자들은 다 인간의 감성을 강조하고 인간성을 강조하고 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 위험성을 알기 때문에. 자, 소통의 중요한 방법인 대화법. 우리가 앞에서 10권, 11, 12권에서 10권은 언어의 중요성, 11권은 언어의 기술,
12권은 질문의 기술에서 대화법과 언어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소통의 중요한 통로는 대화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대화법을 잘 몰라요. 그래서 자기 식대로 말하고 행동하거나 말하더라도 상처 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대화법을 공부하고 말을 배워야 돼요. 말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죠. 잠언 18장 20절에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있다.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이 이 말에 달려있다. 잠언 12장 18절, 어떤 사람은 칼로 찌른같이 말을 해. 어떤 사람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아. 치료하는 말을 해. 네. 그러니까 이 치료하는 말을 할 줄 알고 또 해야 되는데, 찌르는 말, 병들게 만드는 말, 죽게 만드는 말. 네. 요즘에는 실질적으로 말을 안 해도 댓글이라든지 또 이런 카톡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대화들을 해요. 근데 댓글 때문에 애들이 그런 SNS에 들어가서 그런 활동을 애들이 엄청 많이 하잖아요. 그럼 막 댓글 때문에 왕따 당하고, 현실적인 왕따보다도 SNS에서의 왕따가 이게 더 엄청나고 무서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안에서 결국 그 왕따 당하고 그 안에서 스스로 이제 목숨을 끊는 이런 일들도 생기는 거예요. 말이 사람을 죽이는 거죠. 대화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5가지예요. 이것만 제대로 훈련한다면 정말 좋은 소통의 달인들이 될 수 있고 좋은 관계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이런 훈련은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직장이나 사회에서도 좋은 리더로 인정받게 하는 거죠. 5가지. 경청, 공감, 말하기, 조화 이루기, 피드백 받기. 그래서 첫째는 경청이에요. 남의 말을 귀 기울여서 들어준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경청의 중요성, 어느 시골 목사님 이야기 우리가 했었죠. 사람들은 자기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해요. 특히 나이가 들어가는 사람들은 어디다가 말할 때도 별로 없고, 말을 해봐야 귀찮아하고, 그러니까 항상 많이 쌓여 있어요. 그래서 누가 들어줄 사람이 있으면 좋아하죠. 그래서 어느 시골 목사님이 어느 분으로부터 아주 5시간이나 길고 긴 시간을 이제 들어주면서 결국 그분이 나중에 동네 다른 자기 친구들 전도해가지고 왔다. 그런 이야기. 들어주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게. 들어줘야 돼요. 실제로 보통 이제 우리가 상담을 하면은, 원래는 이제 일반 상담소에서는 시간당으로 돈을 받잖아요. 1시간당 뭐 8만원, 10만원. 그런데, 그러니까 뭐 길게 하기도 힘들어요. 2시간 하면 8만원씩이라도 16만원 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우리는 보통 상담을 하면 2시간에서 3시간이에요. 이게 상담을 하면. 왜냐면 우선 일단 들어주는데 하는 말이 많아요, 그분이. 그러니까 한 3시간 이렇게, 물론 이제 짧게 이야기 나눈 경우도 있지만은, 그러나 보통 보니까 한 2시간 이상은 잡아요. 네. 그러니까 참 하고 싶은 말이 많은 거죠, 사람은. 우리도 만나면 말 엄청나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아침 또 식사할 때도 우리가 말 얼마나 많이 했어요. 이런 말들을 안 하고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네. 그러니까 들어주는 거. 그래서 상담자는 자기 말을 하려고 하지 말고, 한참 많이 해놓고 나면 이제 그 뒤에 가서 제가 좀 이제 말해도 되겠습니까? 하고 이제 이야기를 같이 나눠요. 그러면 내가 몇 마디 해놓으면 또 이야기가 시작이 돼, 이제. 네. 자, 경청은 배려다. 말을 잘하는 사람은, 많지만 잘 들어주는 사람은 드물다. 요구사항 자체가 해결되지 않을 일에도 경청해 주기만 해도 갈등의 90%가 해결된다. 잠언 18장 13절.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한다. 자, 경청해야 될 3가지. 맨 밑에 거.
그 다음 상한 감정, 그리고 우에 나타나는 거. 그러니까 사실 우에 나타나는 거에 너무 귀를 기울이면 여기는 이제 같이 싸우거나 문제가 많아져요. 이거 야단치거나.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이제 공부한 것처럼 항상 밑에 속에 있는 감정과 친해져야 된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또 겉으로 나타나는 소리, 경청의 자세 10가지, 주의를 집중해서 듣는다. 귀찮은 듯한 표정을 보이거나 시계를 보거나 책상 위에 서류를 만지작거려서는 안 된다. 말하는 분들은 눈치가 빨라요. 아, 상대방이 지금 내 말을 듣기 싫어하는구나. 네. 전에 어느 분이 상담을 하면서 내가 이제 항상 물어보죠. 여기 오시기 전에 어떤 상담을 해보신 일이 있느냐. 그랬더니 먼 곳으로 가서 상담을 하는데 이제 10주 정도의 상담을 하는데 지금 5번째인가 6번째 갔어요. 근데 가서 자기 가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가면은 상담하는 분이 그냥 하품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내가 그러면 아마 고용된 상담자 같습니다. 주인, 오너 같은 거 그렇지 않고 또 상담하러 오는 사람들이 많으면 피곤하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냥 가지 마세요. 그런 정도의 상담은 여기서 다 해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양반 아마 그 뒤로 안 갈 거예요. 네. 그러니까 더군다나 만약에 월급쟁이 같은 입장에서 상담을 한다면은 손님이 오는 게 귀찮죠. 네. 우리 같은 사람이야 뭐 손님이 오면 아주 반갑지. 네. 근데 그렇게 이제 월급 받고 하는 사람들은 뭐 그러니까 하품도 하고 뭐 턱도 고이고 앉아 있고 뭐 하여튼 보면은 아 별로 듣고 싶지 않은구나 이런 거. 병원 같은 데 가면 뭐 의사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1시간씩 막 들어줄 수 있습니까 이게? 그거 못하지. 네. 그러니까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라도 거부 반응을 나타내지 않는다. 실체가 아닌 메시지엔 신경 쓰지 않는다. 항상 중요한 건 실체예요. 도대체 이 양반이 말하고 싶은 요지가 뭔가. 보통 말하는 사람들은 이 말 저 말 그냥 생각나는 말 그냥 막 종로로 갔다가 동대문으로 갔다가 청량리로 갔다가 막 다 해. 그러면서 나중에 가서는 아유 내가 그냥 쓸데없는 말 너무 많이 했네요. 그러니까 이제 상담자는 항상 기록할 수 있도록 항상 기록하면서 저 사람이 말하는 핵심적인 내용이 뭔지, 특히 사건, 어떤 장소, 뭐 큰 아들 이야기를 하는데 큰 아들인지 작은 아들인지 이런 거 이제 체크를 해야 돼요. 이게 뭐 며느리인지 딸인지 이런 거. 그래서 한참 이야기를 하는데 나중에는 상담자가 생각이 없이 듣다 보면은 뭐 며느리 이야기를 한 건지 딸 이야기를 한 건지 잘 모르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 네. 천천히 말하는 상대에게는 인내심을 갖고 들어야 돼요. 말하는 사람이 말을 끝낼 때까지 시간을 주고 말하는 사람이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말씀하신 요지가 이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맞습니까? 라고 해서 자꾸 그 자리로 다시 데리고 와야 돼. 그렇지 않으면은 말이 많아지니까. 상냥하고 부드러운 태도로 원상태로 돌아오게 하고. 이거는 뭐냐면 말하다 보면 막 엄청 흥분합니다, 이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다시 작은 일에 과장하게 반응하지 마. 또 오버하면 이것도 또 안 돼. 중요한 포인트는 메모해라. 말하는 사람이 구체적 사항에 관해 지시하고 있을 때는 메모해라. 말하는 사람이 말을 끝낸 경우 자신이 무엇을 말할 것인지 주저하지 말고 말하라. 이런 것들이 이제 경청하는 기본 자세들이죠. 공감입니다. 경청과 함께 해야 할 중요한 부분이 공감이죠. 남의 주장이나 감정, 생각 따위에 찬성하여 자기도 그렇다고 느낌. 맞장구는 마음을 열게 하는 성능 좋은 열쇠. 잘잘못을 가리지 않고 일단 편 들어주는 거. 시시비는 나중에 따져도 좋다. 먼저 눈앞에 불을 끄는 게 더 중요하죠. 며느리가 부인이 당신 어머니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그러면은 당신이 잘못하니까 그렇지. 뭐 아니면은 뭐 우리 어머니 그런 거 뭐 한두 번 겪어봤냐? 뭐 이런 거. 이런 거는 화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같이 어머니가 너무 하셨네. 뭐 이런 이야기.
당신이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래, 나라도 화나겠다. 미안해. 뭐 이런 거. 그럴 수 있겠다. 그렇겠네. 맞아. 네. 그렇네. 그러게 말이야. 진짜 멋진 대등은 모두 맞장구의 도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맞장구의 용어들도 많이 알고 있어야 돼요. 많이 연구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진짜 그러겠네. 뭐, 그럴 수 있겠네. 뭐, 맞아. 아, 미안해. 뭐, 좋은 생각이네.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좋은 공감을 해주는 거예요. 네, 일단 자기 편을 들어줘야 돼요. 어떤 청년이 상담을 하는데 엄마가 아마 좀 이렇게 치매 초기라거나 그런 것 같아요. 엄마가 이렇게 자기 말만 옳다고 그러고 거짓말하고 그 말이 옳다고 그러고 그래서 뻑하면 나가서 이웃집 아줌마하고 싸워 이게. 그래서 이 아들이 막 너무 창피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봐가지고 진짜 엄마를 고치고 싶으냐 그랬더니 그렇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서 내가 그냥 같이 미쳐라 그래서 같이 미쳐라. 나가서 뭐라 그러면 엄마가 오라. 엄마 말이 옳은데 저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야. 그냥 같이 그냥 엄마 편을 들어줘라. 그러면은 일단은 엄마가 뭘 느끼냐면은 얘는 내 편이다. 예.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공감이에요. 그게 공감. 그걸 갖다가 막 엄마가 틀렸어. 창피하게 도대체 왜 그래? 그러면은 얘도 내 적이야. 이제. 그래서 같은 편이 아니야. 그러니까 일단은 공감이라고 하는 거는 같은 편이 돼주는 거죠. 같은 편. 아이들이 막 화가 나서 학교에서 왔는데 왜 그래? 그래. 선생님한테 벌 받았어. 네가 또 뭐 잘못했어? 그렇잖아. 너 벌 받아서 속상해 죽겠는데 거기다가 엄마가 또 벌 줘. 네. 벌 곱하기 벌은 이제 왕벌이 되는 거예요, 이제. 네. 그러니까 많이 속상해했다, 야. 네. 선생님 왜 그런다니? 그래 놓고 일단은 불을 꺼야 돼. 그런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해줄 수 있니? 그래서 이제 그 감정의 이야기를 이제 쭉 나오게끔 이렇게 해주고 그러면은 선생님의 입장도 살려줘야 되고 아이의 입장도 인정해줘야 되고 이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거기서 또 선생님을 막 이제 그야말로 묵사발로 만들어 놓으면 얘가 이제 학교 가서 선생님을 이제 우습게 여겨버리고 그러면 이제 결국 수업이 안 되죠 이제. 그러니까 선생님의 입장도. 근데 처음부터 화가 나가지고 왔는데 선생님의 입장부터 막 편들어주면은 이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의식이 없었어요. 우리는 교육을 안 받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애들 교육할 때 진짜. 그러니까 부모 학교가 만들어져서 일단 애가 공부하기 전에 부모가 공부를 해야 돼, 이거. 그래서 부모가 공부를 해서 그러고 난 다음에 부모가 사는 가정, 거기서 정말 하나님의 성품을 살아가는 이제 이런 것들이 돼야 돼요. 애들만 교육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거. 애들만 교육해가지고도 안 되고, 그러니까 부모가 결국은 공부를 계속 하면서 이제 그런 필요성, 중요성, 이런 거. 또 필요한 이야기가 있으면 당당하게 가서 선생님하고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가서 어떤 게 문제인지, 또 수고에 대해서도. 그렇잖아요. 사람은 요즘에 엄마들이나 이런 선생님의 수고에 고민하고 고생하는 것보다는 자기 자식에게 잘못한 거 가서 따지고 고발하겠다 그러고 뭐 뺨따기 때리지 않으면 그나마 다행이고, 네. 그래서 명예퇴직이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선생님들이. 왜냐면은 그냥 너무 힘드니까, 이게. 자, 세 번째 이제 말하기예요. 말하기. 이게 이제 말을 한다고 해서 다 말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 그러잖아요. 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뭐 말이면 단 줄 알아? 그러니까 이게 말을 하는데 그게 말 같지 않은 말만 하는 거예요, 지금. 네. 자, 말을 안 하는 것도 문제죠. 말을 안 해버려. 근데 여기 빵 한 조각의 사랑 아시죠? 무슨 내용인지.
네. 맨날 빵끄틀머리만 잘라줬는데 나중에 세월이 50년 지난 다음에도 또 잘라주니까 할머니가 당신은 맨날 빵끄틀머리만 잘라준다고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뭐라 그럽니까? 이게 내가 최고 좋아하는 건데 진작 말하지. 네. 이거는 말을 안 함으로써 불통해서 온 문제예요, 이게. 근데 우리가 보통 문제가 뭡니까? 말을 안 해도 상대방이 다 알아서 해주리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아닌 다음에는 말을 안 하면 어떻게 알겠냐고, 이거. 그래서 말을 해야 돼요. 자기 의견을 표현을 해야 돼요. 애가 말을 안 하는데 엄마가 어떻게 알아서 해주고, 부부지간에도 어떻게 말을 안 하는데 알아서 해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눈치를 알아야 된다고. 네. 남자들이 말을 안 해주고 눈치껏 알아보네. 그러니까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말하는 어리석은 이야기예요. 그거는. 어리석은 이야기. 그 서양 사람들 같으면 절대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게. 네.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편의주의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물론 뭐 눈빛을 보면 기분 나쁜지 기분 좋은지 이 정도는 알죠.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도대체 뭐 때문에 기분을 나빠하는지. 센스가 없다. 말하는 게 감정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평소에 관심이 계속 있으면 알아서 안 해주고 센스가 없다고 그래요. 처음에 내가 그랬는데 좀 말 좀 해봐. 이거 해야. 이거 지금까지 44년 살았어. 그래, 우리나라 남자. 지금까지 44년을 동안 살았어. 포기해야 하냐고 그랬어. 그리고 사람은 그 일만을 다 이제 이 사람만을 이제 내가 섬기고 이 사람만을 쫓아다니면 이제 그래도 어느 정도 파악이 되죠. 근데 자기 일이 있다고 다. 자기 삶을 막 살다가 어느 날 당신은 그냥 속도 모르고 그러면은 그냥 눈만 깜빡깜빡 하게 돼. 도대체 뭔 소리를 하는 건지 이게. 네. 그러니까 그런 어리석은 시적인 이야기들은 하지 말고 그 영화 속에서나 나오는 네, 영화 속에서나 나오는 이야기들을 하면 안 되고 현실로 오면은 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말하는 시간을 같이 나누고 네, 자기 의견들을 표현하되 중요한 건 뭐예요, 이제? 말을 잘해야 된다고요. 네, 말을 잘해야 돼요. 자, 에베소 4장 29절에 보면은 더러운 말은 하는데 그냥 안 좋은 말, 무시하는 말, 기분 나쁘게 하는 말, 속을 뒤집어 놓는 말, 이런 말들.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하지 말고 덕을 세우는데, 덕을 세운다는 건 뭐예요? 상대방을 생각하는 거예요. 보통 덕이라는 말이 성경에서 많이 나옵니다. 베드로 사도도 믿음의 덕을, 베드로서 1장에서. 바울 사도도 고린도전서 12, 13, 14장에서 덕을 세우라, 덕. 그러니까 덕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거예요. 믿음은 자기 개인적인 것이고 그 믿음이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으면 자기 중심적인 거 되면 피해를 줘요. 믿음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 덕을 세우는데 수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해요. 선한 말들이 무슨 말입니까? 부드러운 말, 착한 말, 감동적인 말, 존귀하게 인정해주는 말, 상대방을 칭찬해주는 말, 다 이런 게 선한 말들이에요, 이게. 근데 악한 말을 해. 막 악한 말, 독한 말, 응? 막 저주를 해도 그런 저주가 없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막 예, 욕을 너무 잘해가지고 너무 세. 뭐 육실할 놈, 뭐 육실하다는 게 무슨 뜻이 뭔지 압니까? 육실할 놈. 이게 육시라는 것이 이제 역적 같으면은 죽어서 무좀 속에 들어있잖아요.
그러면 다시 시체를 꺼내가지고 다 그냥 목을 참수를 해. 그게 육시요. 근데 우리는 그걸 그냥 어른들이 이 육실할로 막 이게 참 아이고 그런 욕을 들으면서도 참 살아온 이 민족이 그러니까 덕을 세우는 대로 더러운 말, 누추한 말, 수준 낮은 말 이런 말들 듣는 자가 은혜를 느끼게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러니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말을 해야 돼. 감동을 주고 고마워하고 상처가 치유되는 말 이런 말들을 해야 된다고요. 네. 자, 여기 이 이야기도 우리가 언어 속에서 나왔던 이야기예요. 이 남편은 항상 자기 부인한테 너는 그렇게 머리가 나빠서 어떻게 사냐. 항상 머리 나쁜 여자로. 그러니까 이 여자도 나중에 그런 말 자꾸 듣다 보니까 화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끌림의 법칙에 의해서 이제 그 밑에 내려가 보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언제부터인가 남편이 머리가 그렇게밖에 안 돌아가냐라고 말하면 그래 나는 머리가 그렇게밖에 안 돈다. 머리 잘 돌아가는 너는 왜 가족 부양 하나 제대로 못하냐. 그러니까 독한 말이 이제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거야 이게. 응? 너 같은 것이 좋다고 평생 살 생각한 내가 바보지. 자신이 들어도 유치한 말을 서슴없이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라는 게. 그게 얼마나 참 답답합니까? 그래서 이제 상담자를 찾았어요. 이 상담자가 이제 언어를 많이 연구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이 상담자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남편이 너는 머리가 그렇게밖에 안 돌아가냐라고 말하면 예전처럼 말하지 말고 내 머리가 그 정도밖에 안 돼서 미안해. 그러니까 머리 좋은 당신을 선택한 거지. 라고 바꿔서 말해보라. 근데 이게 이 말이 나오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여기는 1년 동안 그 말을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더 이상 이제 그래서 계속 연습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연습한 지 1년 만에 남편의 매너 없는 말을 재치 있게 대처할 수 있었다. 그때부터 남편이 입을 다물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말을 할 때 매너 있는 말, 따뜻한 말, 그냥 끝장내는 말들 사용할 때가 있잖아요. 이게. 질문 하나로 위기를 극복한 어느 부부 이야기. 네. 내가 어떻게 해주면 당신의 오늘이 더 행복할 수 있겠는가? 참 이게 좋은 질문이에요. 결국 이혼 위기에 있다가 이 질문이 결국 이혼 위기를 극복하게 만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말을 잘하는 방법 279페이지 G7 11권인 언어의 기술을 참고하고 여기서는 간략하게 정리해보자. 우선은 좋은 말이, 선한 말이 뭐냐? 부드럽고 따뜻한 말이에요. 부드러운 말을 하려면 억양을 낮춰야 돼요. 억양. 같은 말도 억양이 높으면 또 말이 빨라지면 이게 센 말로 느껴져요. 이게. 그러니까 속도를 조금 늦추고 또 억양을 조금 낮추고 예를 들어서 고마워요 이렇게 억양을 하면 돼. 고마워요 그러면은 뭔가 이게 정말 미안해요 그랬는데 미안해요 그러면은 안 미안한데 억지로 미안해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억양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억양이. 그래서 아다르고 어다르다 이런 말들이 그래서 나오는 거죠. 상대방이 분노하고 있다면 유순한 말. 네. 유순한 말은 공감, 존귀하게 여김, 사과하는 말, 감사, 희생, 낮은 톤 이런 것들이 유순한 말이에요. 유순한 말. 아무 말이나 막 하지 말고 매너 있는 말, 편집된 말, 디자인된 말, 아름다운 말, 좋은 단어를 골라서 사용을 해야 된다. 네. 먼저 상대방의 좋은 점, 수고한 점, 고마운 점을 찾아서 이야기하고 아이용법 잘 아시죠?
상대방을 원망하는 말이 아니라 자기의 아픔을 전해주는 말이에요. 특히 비난만 하지 말고 필요한 거는 부드럽게 요청하는 거예요. 요청. 이렇게 해주면 참 고맙겠는데, 그러니까 뭔가 필요사항이 있으면은 부드럽게 이것 좀 해주란 말이야, 이게 아니고 이렇게 해주면 진짜 고맙겠는데, 예. 그래서 요청, 칭찬할 부분들 찾아서 말하고, 상처되는 단어나 톤을 부드럽게 하고, 직접 방법, 간접 방법 사용, 좋은 언어, 아름다운 언어를 연습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고 말하고, 과거의 문제는 꺼내지 말아야 되고, 인격을 모독하는 말은 하지 말고, 부모 형제들을 함께 꺼내서 같이 그냥 하는 말 하지 말고, 상대방을 이해하고 말하고, 용납하는 말, 용기를 주는 말, 자신이 모범이 되는 말, 책임 있는 말, 불필요한 잔소리가 돼서는 안 되고, 약속한 것은 지키는 말, 자기를 낮추는 말, 상대방의 성공을 돕는 말, 필요를 채우는 말, 상대가 존귀하게 느끼도록 하는 말, 성령의 도우심, 치유하는 말, 살리는 말, 자기가 조금 손해보는 말, 당장 승부를 결정하려 하지 말고 미래의 기대를 가지고 말을 하는 것. 최후 승리를 생각하고 말하고, 말한 것들 행동하고, 훈계나 잔소리 할 때는 칭찬하고 공감하고 감사하고. 이걸 어떻게 생활화할 거냐, 이게 이제 과제예요. 이게 어떻게, 특히 화가 날 때, 이게 화가 날 때, 그 화가 날 때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감정을 먼저 잘 조절을 해놓고 해야 돼. 화가 날 때 대화를 하면은 어떻습니까? 폭탄이 터져, 이제. 그 같이 죽어. 조화 이루기. 대화를 하다 보면 서로의 생각과 견해가 충돌해서 좋은 대화로 끝날 수 없는 상황이 될 때가 있어요. 이때 조화를 잘 이룸으로 유익한 대화로 만드는 것이 중요해요. 대화하자 하고 싸우는 것은 바로 경청 공감 말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어 그렇기도 하지만, 끝에 가서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자기 고집, 자기 생각만 이기려고 하는 데서 생겨요. 대화할 때 상대방과 원수 만들고 싶으면 대화에서 논리적으로 이기려 하고, 친구 좋은 관계 만들기 위해서라면 져줘라 하는 말이죠. 대화를 하면서 이기려고 하지 마라. 대화는 검사의 신문도 아니고 누가 이기고 져야 하는 전쟁도 아니고, 대화는 서로 아름답게 살기 위해서 소통하는 수단이에요. 그러므로 꼭 자기 의견을 당장에 관찰을 하거나 이기려 하지 마라. 그러다가 한쪽에서 그래 알았어 그러면은 끝나버려요. 이게 알았어 그러는데 그 뒤에 알긴 뭘 알았어. 그리고 막 시비 붙어가지고 할 사람 별로 없어요. 이거. 예. 아니면 아유 미안해 그 말 한마디 딱 써놓으면은 그럼 이제 끝이야. 거기다 내놓고 뭐 미안하다면 다냐 뭐 막 이렇게 하고 이럴 사람은 별로 없어요. 이게. 예.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우리가 때로는 좀 손해보고 마술의 말,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점 말하기, 자기 희생하고 내가 해보겠습니다, 뭐 이런 거. 최선이 아니면 차선째, 한쪽은 1을 주장하고 한쪽은 10을 주장하고, 이때 서로 견해를 막 관철하려 하지 말고 2를 말하거나 3을 말하거나 해서 차선책을 찾아요. 지는 것이 이기는 것. 자기 견해가 승리하라고 하지 말고 상대방의 생각, 견해를 최대한 성공하도록 도와줘라. 네.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상대의 말을 마음에 두고 상처받지 마라. 대부분의 아픈 마음은 상대방이 던진 좋지 않은 말들 때문에 만들어진다. 그리고 이제 포스트 액션, 빨리빨리 뒤처리를 또 잘해야 돼요. 막 한번 다퉜더라도 그거 가지고 막 일주일씩 하고 막 10일씩 한 달씩 하고 이거는 좋은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대화의 끝이 서로를 배려하고 화평으로 끝나는 것이다. 물론 다툼으로 끝났다면 신속하게 화합하는 것이 중요하죠. 피드백. 사업이든 직장생활이든 가정생활이든 부부지간이든 성공과 실패의 중요한 갈림길은 피드백이다. 피드백이란 지금 나의 행동과 언어 등에 대한 상대방의 입장을 들어보는 거다. 내가 하는 것에서 좋은 점과 싫어하는 부분에 대해 종이에 적어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는 말 중에 듣기 싫은 말과 싫어하는 말, 좋은 말과 싫어하는 말에 대해 알고 싶어요. 내가 잘하는 것과
고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걸 적어 주시겠어요? 때로는 자기가 필요로 하는 것을 상대방에게 적어주는 방법도 좋다. 이런 방법은, 이런 부분은 너무 고맙고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해주면 고맙겠어요. 이런 것이 없이 그냥 자기 고정관념만 말하고 자기 식대로 듣고 말하고 상대에 대해 비난하고 지적만 한다면 관계는 깨지게 되는 겁니다. 자, 소통의 5가지 방법. 첫째, 대화법. 첫째, 경청. 그 다음, 공감. 그 다음, 말할 때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말할 때 이제 덕을 세우고 에베소 4장인들 하면 선한 말을 하고 듣는 자가 은혜를 느끼게 하는 거예요, 이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조화. 그 다음에 이제 피드백. 자, 감정과 친해지기. 자, 8가지. 첫째는 뭡니까? 먼저 감정을 생각을 해요. 사람을 볼 때 감정을 먼저 가요. 그 다음에 2번째, 세 번째, 그 감정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그 다음에 감정의 소리에 경청하고 공감하고. 그러니까 감정을 인정한다는 거는 지금 막 화가 나 있잖아요. 그러면 화가 날 수밖에 없는 일이 있는가 보다. 그래, 화 날 수 있겠다. 이걸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왜 화를 내? 그러지 게 아니라 화가 날 수밖에 없는 배경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이걸 인정을 해주면 화가 가라앉을 수 있어요. 근데 왜 화를 내냐, 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아픈 감정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 귀를 기울여 주는 거, 공감해 주는 거고. 그 다음에 감정을 위로하고, 그 다음에 감정을 도와줘요. 그 다음에 본능의 욕구를 이루어줄 도구들이 있어요. 5가지 성품, 장애물 제거, 언어. 이 3가지를 기억을 하시고. 영성 활용하기. 아픈 감정은 어떻게 치료해야 돼요? 심리질병은. 첫째는 감정을 친해지고, 2번째는 심리적 방법 15가지, 3번째는 영적 방법, 4번째는 5번째는 6번째는 10단계 과정. 사실 이것만 바로 잘 활용을 하면 우리가 심리질병을 상담하고 하는데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 네.